그럼 지금 삼성전자는 매수해도 괜찮은 가격대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저는 뭐 충분히 그런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향으로 봤을 때는 지금보다 위쪽을 바라보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삼성전자 노조 첫 파업의 투자 심리 위축되는 것도 있고 주요 글로벌 IBS 인공지능 추천주 명단에서도 빠졌고 그래서 엔비디아 납품 테스트에서 삼성전자 뭐 탈락했다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 또 젠슨항은 아니다 긍정적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혼재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삼성전자는 뭐 매수해도 괜찮은 가격대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이사님은? 저는 뭐 충분히 그런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차트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뭐 수급상도 그렇고 그렇게 저는 보고는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시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금 노이즈 또는 나쁜 뉴스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삼성전자를 못 가게 하는 이유는 분명히 맞습니다. 뭐 노조 얘기도 그렇고 외국인들은 노조가 세지면 되게 싫어해요. 외국인들은 안 좋아하시죠? 외국인들은 안 좋아합니다. 옛날에 현대차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HBM 못 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뭐 전순왕 CEO가 삼성전자 테스트하고 있어. 여전히 테스트하고 있어서 우리가 뭐 안 된다고 우리가 버린 건 아니야. 이런 얘기 하니까 또 반등 주고 좀 슬프지 않습니까? 네, 슬픈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우리 2박 3일 얘기해야 되니까 뭐 그런 얘기는 전체 우리나라 산업에 대해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삼성전자의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걸 또 거꾸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삼성전자가 그걸 해내지 못했고 또 엔비디아 입맛에 맞게끔 만들어주지 못했고 수율이 안 나오고 한 부분 그리고 결국은 그 타이밍을 놓쳤을 때 삼성전자에게는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현실이에요. 그거는 현실이 맞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만약에 그것만 한 회사였으면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은 없는 거잖아요.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레거시한 반도체 D램과 낸드의 굉장히 강자이고 거기에 뭐 스마트폰 있고 가전 있고 뭐 다른 쪽 되게 많은 회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를 HBM 납품되면 엔비디아 납품되면 급등할 거고 아니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시장의 분위기와 센티멘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삼성전자에 대한 지금의 현재 상황의 방향을 봤을 때는 지금보다 위쪽을 바라보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제로 노태우 삼성전자 사장급 그분과 다른 임원들도 자사주 매입에 나섰는데 이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 매수 신호라고 좀 볼 수 있는 하나의 시그널일까요? 원래 그 주식 투자의 격언에 그게 있습니다. 기업의 주요 임직원들이 자기 주식을 사는 거는 좋은 효과이고 또 파는 거는 뭐 나쁜 고점이다. 근데 따지고 보면요. 엔비디아 최근에 팔았습니다. 임원들 팔았어요. 최근에 좀 조금씩 가진 것이 일부를 팔았어요. 또 다른 얘기 잠깐 빗나갔는데 최근에 그 뭐 유전 개발 있잖아요. 네네. 그 유전 개발하면서 제일 많이 뜬 게 가스공사인가? 그렇잖아요. 한국가스공사. 가스공사 임원들 자기 주식 다 팔았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몇 명이. 뭐 그러면 주가는 그러면 거기서 끝이냐? 엔비디아가 임원 몇 명이 자기네 주식들 일부 팔았다고 끝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그만 주식들은 그렇게 좀 할 수 있는데 워낙 큰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그렇게 사는 경우도 있고 해요. 뭐 싸다고 생각하고 사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기업의 주가에 전체적인 크게 영향을 주는가는 긍정적이라고는 볼 수도 있지만 당장 그게 뭐 그것을 시그널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자, 말씀하신 대로 엔비디아의 HBM 공급하는 걸로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올랐고 하이닉스의 TC 본드 공급하는 한미 반도체 주가 상승도 두드러졌는데 그럼 이 두 개 회사는 엔비디아의 밸류체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엔비디아가 어디까지 가느냐에 이제 달려 있는 거잖아요. 엔비디아랑 거의 한 몸인 거겠죠? 그렇죠. 골드만삭스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게 재밌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오늘 아마 이런 얘기 후반에 좀 할 것 같은데 골드만삭스가 이거 좀 한두 달 전 얘기예요. AI 확산 단계별 수혜주라는 거를 보고서를 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냈거든요. 1단계 엔비디아 그 자체야. 딴 거 생각하지 마. 그냥 엔비디아야.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 뭐냐면 엔비디아의 지금 제품은 하드웨어잖아요. 하드웨어가 구축되고 나서 그 구축을 하는 단계에서 있는 반도체, 주변 다른 반도체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 제조와 유틸리티. 요게 그 다음일 거다. 그러니까 2단계까지는 하드웨어예요. 그 다음에 3단계, 4단계는 그 AI 활용으로 인해서 실제 매출 성장 단계로 가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금융이나 헬스케어 이런 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3단계, 4단계는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굉장히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에 지금 멈춰져 있는 건데 그 중에서도 현재 1단계만 계속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점차로 시장을 가만히 보면 이 2단계로 넘어가는 게 되게 많이 보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요즘에 브로드컴 엄청나게 올랐어요. 뭐 퀄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제인가 지금 오늘 시장에 반영이 될 건데 오라클이 8%나 올랐어요. 시간에서. 실적은 시장 예상치보다 둔화됐거든요. 근데 8%나 올랐어요. 왜냐? 오라클 클라우드에 AI 기능을 넣어서 거기에 접목시키겠다. 이 얘기와 함께 그렇게 올랐어요. 그리고 7% 이상 올랐던 애플, 시가총액 3조가 넘는 3조인 회사가 7%로 올랐단 말이에요. 이거 왜요?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엔비디아 그 자체에서 살짝 넘어가고 있는 느낌을 여러분 캐치할 수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점차로 그 다음으로 좀 확산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특히 한미반도체를 가만히 보면요. 한미반도체는 SK 하이닉스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마이크론에 들어가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삼성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말만 있고 지금 그런데 들어갈 거라고 지금 다들 알고 있어요. 그럼 이 3사에 HBM을 만드는 3사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HBM이 가는 동안에는 계속 가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엔비디아 그 자체라고 하면서 엔비디아가 어디까지 더 갈 거냐에 달려있다고 표현을 드린 거는 엔비디아가 지금 이거 주춤한다 하더라도 또 하반기에 신제품이 나오잖아요. 블랙웨일이라고 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제품이 얼마큼 더 많이 또 팔리냐에 따라서 그게 또 달려가겠죠. 그러면 HBM은 다 그냥 그것만 보면서 따라가면 되는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다른 것들이 얼마큼 쫓아가느냐가 지금 달려있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근데 미국은 실제로 그 나머지의 주변들이 사실 HBM 하나만 갖고 구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속기라는 게. 그래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우리나라 기업이 어디가 포함되어지고 어떻게 가느냐가 지금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뭐 한미반도체 이런 것도 또 하나가 뭐냐면은 PSK 홀딩스 뭐 그것도 거기에 그 대열이 껴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종목은 엔비디아 흐름 그 자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엔비디아가 어느 날 특별히 급격하게 하락하는 날이 생긴다. 그럼 영향 크게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것 그대로 쫓아가면 되는데 엔비디아는 워낙 많은 뉴스가 나오고 여러분 다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만 쫓아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하신 엔비디아 주가가 10대1 액면 분할 후에 지금 $120 쯤인데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엔비디아 그 자체에. 오늘 뉴스가 있던데 제가 내일 방송하려고 거기다 그걸 어떻게 적어놨는데 제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름이 하도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디 아마 운용사 같은데 운용사 CIO가 이제 얘기를 하기를 엔비디아 내년에 $5조 간다. 시가총액 1위 할 거다. 이렇게 분석하는 쪽도 있어요. 이유를 쭉 설명을 했는데 성공 그 $5조 가냐 아니면 꺾이냐의 판단 여부는 블랙웰에 달려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하반기에 지금 빅테크들이 지금 젠순왕이 계속 얘기하는 게 줄 서 있다 그러잖아요. 이거 블랙웰 달라고. 그래서 HB액이 여태까지 HB액으로 쭉 하다가 사다가 했는데 이제 더 좋은 제품이 나오니 중간에 잠시 매출이 둔화되지 않을까를 걱정을 했는데 젠순왕이 야 그딴 거 필요 없어. 지금 줄 서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요번에 그 IR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결국 이제 아무튼 다른 제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공하면 시총 1위 될 거야. 이렇게 분석하는 쪽이 있었습니다. 지금 3인가요? 지금 이제 3위죠. 왜냐면 애플이 어저께 올랐으니까 7%는 올랐으니까 지금 3위가 된 거거든요. 그래도 뭐 $3조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축에서는 그렇지 않게 보는 쪽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엔비디아 좋은 회사는 분명히 맞는데 내년도에 미국의 버블 붕괴가 있으면 결국은 성장률들은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면서 한쪽으로 아까 왜 미국 시장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구 절벽 쓴 그 교수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제가 명확하게 자료를 갖고 와갖고 이름을 좀 명시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되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엔비디아에 대해서 분명히 좋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성장성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핵심 포인트는 하반기에 판매가 될 블랙웰을 얼마나 많이 빅테크 기업들이 사가지고 갈 거냐, 수요가 얼마큼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의심을 지금 아무도 안 해요. 왜냐하면 젠스랑 CEO가 야 내후년까지 좀 줄 서 있어. 그리고 그것을 검증해주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TSMC예요. TSMC가 지금 2026년까지 공장 풀 가동해도 공급 부족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특히 3나노 공장을 3배 생산 라인을 늘리고 5나노에 있던 것도 3나노로 일부 바꾸고 그래도 공급 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TSMC는 엔비디아에서 엔비디아 것만 하는 건 아니지만 애플 것도 만들고 다 하지만 AMD 것도 만들고 다 하지만 엔비디아에서 주문한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들어주는 공장에서 2026년까지 공급 부족이래. 우리 100% 돌려도 안 된대. 이 얘기는 그만큼 소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면서 엔비디아가 달리고 있고, 그리고 그거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그 이익을 따져보면 엔비디아가 고평가냐? 그렇지 않다라는 논리가 지금 엔비디아를 이렇게 굳건하게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게 지금 현실인데, 두 가지를 좀 감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시장입니다. 시장이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시장이 좋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돈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돈의 흐름으로.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데 그 종목이 너무너무 좋아요. 2배, 3배, 4배 계속 올라가서 이 종목이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좋대요. 근데 시장이 꺾이는데 이 기업은 여전히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꺾이는데 이 기업은 좋아 그러면서 계속 갖고 있으면서 같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갖고 있지 말라는 표현을 드리는 게 아니고 주가 움직이면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한 가지인 거고요. 두 번째는 엔비디아가 너무 독점적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정부나 그리고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이 독점적인 지금 현재 상황을 그냥 두고 지금 당장은 이럴 수밖에 없지만 그냥 두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 게 어떤 게 나오는지 보도를 보면서 뉴스를 좀 보면서 조금씩 우리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정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플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게 어젠가 뭐 60% 올랐잖아요. 네. 애플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플이 AI 관련해서 네. 뭔가 되게 뒤처졌다. 네. 그래서 애플이 약간 좀 밀리고 있었는데 최근에 애플이 신고가 찍고 하는 건 어떤 거 지금 이 말씀하신 2단계 가고 있기 때문인 건가요? 이제 그거 설명도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애플이 이번에 전 세계 그 개발자 회의 하기 전에 애플이 무려 8일 동안 올랐어요. 근데 왜 시장에서 회자가 안 됐냐? 0.5%, 0.3%. 엔비디아처럼 막 5%, 10%씩 이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애플이 역사적 신고 가격이 199달러였거든요. 네. 근데 192달러에서 197달러까지 야금야금 이렇게 갔었어요. 그러면서 개발자 회의 한 첫날, 그러니까 오늘 끝난 시장 말고 어제 끝난 시장에서 마이너스 2% 가까이 빠졌어요. 1.9%인가? 206달러네요. 네. 어제 지금 206달러예요. 6월 10일에 1.9% 빠지고 1.9% 빠졌죠. 11일에 6.7% 올랐어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1.9% 빠진 날 분석을 다들 뭐라고 했냐면 역시 기대가 너무 높았는지 모르지만 혁신은 없었어. 발표한 거 보니까 별거 없더라 이러면서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뭐 보고서들도 보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얘기하는지 유튜브 몇 개를 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목소리로 애플의 혁신 없다고 막 비판하더라고요. 그거는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이해 못했어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끝난 시장에서는 7% 이상 급등했어요. 그러면 어제는 혁신이 없고 오늘 혁신이 있었나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해석의 차이인가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네. 요걸 먼저 읽어드릴게요. 몇 개월 전에 있었던 메리츠증권의 보고서인데요. IT 섹터는 하반기에는 소비에 관심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상반기에는 AI 생산 기반을 마련했다면, 즉 하드웨어 쪽으로 갔다면 온 디바이스 AI로 본격적으로 소비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이거 설명드리면서 굉장히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일단 요걸 다 보여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읽어드리고. 특히 애플 개발자 회의 후 AI 기능 탑재 아이폰 출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온 디바이스 AI PC 시대에는 패권 경제가 본격화되는데 결국 AI 반도체 탑재로 인해서 인터넷 연결 없이도 자체적인 AI 기능을 구동하는 PC 시대,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결국은 워싱턴 포스트지의 요 빨간 글씨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최대 PC 운영체제를 소유한 마이크로소프트가 AI PC를 출시하면서 사람들은 일상에서 좋으나 싫으나 이제 생성형 AI와 상호작용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이 흐름이 어떤 흐름이냐면 왜 그동안에 애플 개발자가 했을 때 맨날 혁신이 없고 카메라만 뭐 해상도가 높아졌다, 카메라 위치만 바뀌었다 이런 얘기만 하고 혁신이 없었다는 게 왜 그러냐? 애플은요. 하드웨어만 가지고 하드웨어를 혁신하는 기업이 아니에요. 하드웨어는 어떤 스마트폰이 없다가 스마트폰이 생겼을 때는 새로운 혁신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드웨어의 혁신을 만들려고 하는 게 뭐 글래스니 뭐 이런 거 자꾸 링이니 이런 거 만들려고 하는 거고 지금은 스마트폰 안에서 하드웨어가 갖춰진 상태에서 하드웨어를 B2B가 아닌 B2C로 소비자로 그 서비스를 함으로써 실제로 이익을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업이 애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그런 기업이 전 세계에 또 하나 있죠.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지금 약간 뒤처져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이걸 할 수 있는 데가 뭐 마이크로소프트니 뭐 이런 기업들이, 그리고 오픈 AI가 있고 그런데 오픈 AI가 일상적인 우리 개인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직접 지금 우리 그거 쓰려고 저도 이렇게 들어갔더니 돈 내라고 하잖아요. 그 돈 내고 전문가들 빼놓고는 돈 내고 여러분들이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애플은 아니잖아요. 무슨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하냐면요. 하드웨어가 어마어마하게 새로운 신기술이 생겼어요. AI라는 새로운 혁신이 생겼습니다. 근데 하드웨어가 어마어마하게 이게 성장하면서 그것의 최대 수혜가 엔비디아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러고 나서 제가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게 이것을 가지고 AI의 활용으로 실제 매출 성장 단계로 가는 기술 적용 기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꽤 멀 거다고 제가 표현을 드렸잖아요. 이게 어떤 기업들이냐? 실제로는 메타, 아마존, 구글 이런 될 거라고요. 얘네들이 나중에는 진짜 수혜가 될 거예요. 이게 지금은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쓰면서 이 구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당장 서비스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느냐? 오픈 AI는 지금 일부 기업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좀 대지만 전체적으로 이걸로 당장 쓴 만큼의 거의 조금의 돈이지 수익이지 큰 돈을 벌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데가 애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야흐로 이걸 적용해서 수익을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기업이 애플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 보면 요번에 하드웨어 혁신이 없었어 라고 하지만 이 기술을 적용해서 진짜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을 손꼽아 본다면 애플의 그 저력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흐름이 시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IB에 있는 월가 IB들이 야, 그래 이런 부분이면은 애플은 더 성장할 수 있어. 애플 아이폰 6 더 인기 있고 더 많이 팔릴 수 있어. 그러면서 더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와 애플은 관점이 다르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관점이 되게 다른 부분이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